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64회 토픽2 기출문제풀이 듣기 9번째 시간입니다. 33번부터 36번까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들을 때 몇 번 문제를 풀 것인지, 두 번째 들을 때 몇 번 문제를 풀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선택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문제 푸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33번, 34번 문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하면은 이 듣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목을 고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듣기의 제목을 한번 골라본다. 그러면 몇 번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고요. 34번은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당연히 34번 먼저 풀어야겠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질소는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선택지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볼까요?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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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맞죠?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에 모두 타이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타이어가 뭐죠? 네, 자동차의 그 휠, 그리고 비행기에도 바퀴가 있어요. 그죠? 바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바퀴 또는 타이어라고 하는데요. 자, 타이어는 타이어인데 어떤 거는 자동차 타이어, 비행기 타이어.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와 비행기 타이어를 비교하는 그런 듣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질소는 자동차 타이어에 사용된다. 비행기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새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 타이어와 자동차 타이어의 차이를 잘 들으면서 확인을 해야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단순한 무늬의 타이어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질소만 주입한 타이어는 폭발 위험이 줄어든다 해서 어쨌든 주입하다 하는 것은 쏴서 넣는 거예요. 작은 곳으로 이렇게 공기를 우리 타이어 안에 자동차나 자전거 등등 타이어가 공기가 있어야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타이어가 이렇게 힘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공기를 슉 하고 넣잖아요. 그게 주입이에요. 주입. 질소를 주입한 타이어. 그러니까 질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인가 봅니다. 여러분 산소는 알아요? 산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 알아요? 자, 듣기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질소의 활용 방법, 질소의 생성 원리, 비행기 타이어의 특징, 비행기 타이어의 종류. 자, 여기에서 타이어가 다 나왔어요. 그죠? 선택지 1, 2, 3, 4에 다 타이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두 개는 질소고 두 개는 타이어거든요. 그리고 다 뭐예요? 두 개가 다 비행기 타이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생각하세요. 아, 비행기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도 다 타이어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도 타이어가 두 개나 나왔는데 둘 다 비행기 타이어니까 아마 비행기 타이어에 대한 듣기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는 알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하는 거, 하늘을 나는 거. 비행기에도 타이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비행기 타이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듣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도가 워낙 높아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에서는 공기에 포함된 산소가
자칫 폭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타이어 표면의 무늬도 마찰열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넣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지만 비행기 타이어에는 단순한 세로 줄무늬를 사용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착륙 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줍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자, 착륙이 뭐예요? 착륙. 비행기가 날아오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게 착륙이죠. 자, 이거 발음이요. 착륙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착륙됩니다. 착륙. 자, 요거 착륙하고 반대. 착륙은 쭉 날아오다가 땅으로 오는 것. 그러면 땅에서 뜨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요거 반대는 이륙이라고 합니다. 착륙 반대는 이륙이에요. 자, 그럼 비행기가 착륙할 때,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내려올 때 바퀴와 비행기 바퀴, 이게 타이어죠. 그죠? 비행기 바퀴와 지면 땅, 비행기 바퀴와 지면 땅이 마찰하는 거죠. 마찰은 부딪히고 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 시릴 때 이렇게 하죠? 그럼 손이 따뜻해지죠. 왜 그래요? 마찰하기 때문에 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속도도 있고 그리고 무겁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온도가 워낙 높아. 온도가 우왕 내려오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에서는 공기에 포함된 산소가 자칫 폭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뭐예요? 산소? 산소 요렇게 쓰죠. O2. 네. 산소는 불이 나기 쉽습니다. 그죠? 산소가 없으면 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화기를 뿌리고 하잖아요. 그죠? 네, 산소 때문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공기 안에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산소, 이산화탄소는 CO2, 예, 이산화탄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아까 여기에 있던 질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이런 공기 속에는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공기를 비행기 타이어 안에다가 넣으면 그 안에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뻥 터져서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질소는 자동차 타이어 아직 몰라요? 비행기 타이어의 무늬 아직 모르죠? 여기도 무늬 이야기 안 했어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러면 계속 더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자,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질소는 아까 이렇게 O2, CO2처럼 말하면 N이죠, N. 네,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왜냐하면 질소는 불이 나지 않는가 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질소는 자동차 타이어에 사용된다. 아니죠? 땡. 자동차 타이어 아니고 비행기 타이어에 쓴다 그랬잖아요. 질소만 주입한 타이어는 폭발 위험이 줄어든다. 맞잖아요. 산소, 그냥 일반적인 공기를 넣으면 그 공기 안에 있는 산소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이어에는 질소를 쓴다 했으니까 요게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타이어 표면의 무늬도 마찰열과 관계가 있는데요. 무늬, 자동차 타이어에는 막 이런 무늬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무늬가 없으면 마찰이 잘 안 돼서 브레이크, 끽 이렇게 안 쓰고 잉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의 표면, 겉에는 무늬를 새깁니다. 그런데 자동차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넣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지만 자동차 타이어에는 무늬를 넣어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요. 그런데 비행기 타이어에는 단순한 세로줄 무늬를 사용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마찰이 안 좋아요. 왜? 마찰이 있으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착륙 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줍니다 했어요. 비행기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새깁니까? 아니에요. 자동차 타이어에 복잡한 무늬를 새긴다고 했어요. 단순한 무늬의 타이어는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아니죠. 단순한 무늬의 타이어가 잘 미끄러지죠.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는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막 이런 무늬들 많이 있는 거 여러분 봤죠? 네. 그런데 비행기 타이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로줄만 넣어요. 요렇게 그냥 세로줄만 넣어요. 그래서 마찰, 열을 줄여준다는 거죠. 단순한 무늬의 타이어는 잘 미끄러집니다. 잘 미끄러진다는 거는 마찰이 안 된다는 거, 마찰이 적다는 거예요. 마찰이 생기면 열이 발생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질소만 주입한 타이어는 폭발 위험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 왜? 산소가 폭발 위험이 있어서 질소만 주입한다 라고 했으니까 질소를 주입하면 폭발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조금 어려웠나요? 하지만 비행기 타이어와 자동차 타이어의 차이만 정확하게 들었으면 문제의 정답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제목 찾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거예요, 제목.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질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비행기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특징이냐 종류냐? 비행기 타이어는 이런 종류 있고 이런 종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비행기 타이어는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산소가 없는 질소만 넣어요. 그리고 겉에 무늬에도 세로줄만 넣어요. 마찰을 줄여요. 해서 비행기 타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질소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괜히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들어보면 질소를 몰라도, 질소가 뭔지 몰라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5번, 36번 문제 볼게요.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당연히 36번 먼저 풀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김민수는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그 다음에 배우, 영화, 영화제, 감독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김민수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와 관계 있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배우이자 감독이다. 또는 늦은 나이에 배우로 데뷔하였다. 100여 편이 넘는 영화를 연출했다. 국제영화제에서 상은 받지 못했다. 이건 들으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선배의 선배가 선배에. 자, 그러면은 이 선배가 바로 김민수겠죠. 그죠? 이제 선택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선배의 업적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 achievement가 업적입니다. 자,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또 영화를 홍보하고 있다.
선배가 만든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선배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 지지는 좀 밀어주세요. 우리 선배 믿고 밀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보통은 뭐 선배가 어떤 그 선거에 나왔다거나 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 듣고 나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듣습니다. 아역 배우로 영화 인생을 시작해서 78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까지 김민수 선배님의 삶은 오직 영화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배우로서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특유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우리를 울고 웃게 했습니다. 53세에는 감독으로서 첫 작품을 발표하고 이후 3편의 영화를 더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출한 작품으로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영화박물관의 대표로서 한국 영화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도 힘을 써온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역 배우로 영화 인생을 시작해서 78세의 나이로 눈은 감기까지 김민수 선배님의 삶은 오직 영화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역 배우는 아기들, 네, 아주 어린 배우들을 아역 배우라고 합니다. 아역 배우로 인생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데뷔했다. 이번은 땡이죠. 그죠? 그 다음 78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까지. 선배님 돌아가셨어요. 그죠?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네요. 김민수 선배님의 삶은 오직 영화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배우로서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어요. 100여 편이 넘는 영화를 연출했다. 아니네요. 땡. 특유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우리를 울고 웃게 했습니다. 53세에는 감독으로 감독도 했네요. 첫 작품을 발표하고 이후 3편의 영화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도 하고 감독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약했다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마지막으로 연출한 작품으로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어요. 상을 받았어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쵸? 뿐만 아니라 영화박물관의 대표로서 한국 영화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도 힘을 써온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해서 김민수 선배님의 요 앞에 바로 문제 35번 문제 정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듣기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질소, 폭발, 마찰, 문의 막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 쉬운 문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듣기가 끝난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에 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뒤에 거도 다 틀려요, 여러분. 자, 36번 문제 1번 정확하게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자,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듣기 대본 없어도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홍보하는 거 아니죠. 영화 홍보하면 주인공이나 스토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작품을 설명하는 거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배 좀 믿어주세요, 밀어주세요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의 업적, 우리 선배는 영화에도 이렇게 많이 출연했고 감독으로 영화도 만들었고 수상도 했고 또 영화 박물관도 만들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35번에 1번 선배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어때요? 정답 찾을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어려웠던 비행기 타이어에 대한 듣기 그리고 어떤 선배님의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그런
듣기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 질소, 타이어, 공기, 산소, 주의, 폭발 이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 미치겠어.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문제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문제의 선택지를 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들려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답을 맞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모르는 걸 붙잡고 있지 말고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버리세요. 그 한 지문만 버리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시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